그동안 동명왕을 주몽으로 알고 있던 우리에겐 조금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나 동명왕 편을 비롯한 여러 사서들에선 주몽을 동명왕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12세기 이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몽은 추모왕이나 추모성왕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 이전 그 언제부턴가 동명왕으로 불렸을 테고 지금으로선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순 없습니다. 다만 그가 왜 부여의 건국시조인 동명왕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됐는지 또 건국신화 역시 비슷한 내용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몽자 북부여 도난 지 졸본 부여, 즉 주몽이 북부여에서 도망하여 졸본 부여에 이르렀다는 삼국사기의 내용입니다. 주몽이 다름 아닌 부여 출신이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는 강한 부여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구려에 이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동명왕이 세운 나라 부여. 과연 이 부여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부여의 첫 수도로 알려진 중국 길림시. 지금은 화학공업시로 비운해 송화강을 끼고 공장들이 늘어서 있다. 송화강을 따라가다 보면 동쪽 기슭에 동단산이 자리 잡고 있다. 초기 부여 왕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동단산 바로 아래 빈지에선 옛 성터가 발견됐다. 지금은 평범한 옥수수밭으로 비운해버렸지만 황토흙을 쌓아올린 성담장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담장은 둥그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부여의 왕성으로 보는 하나의 근거다. 삼국지 부여조에는 부여 사람들이 성을 지을 때 성책을 모두 둥글게 만들어 마치 감옥과도 같았다고 기록돼 있다. 남성자성이 둥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것이 기록과 부합을 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궁전터로 보는데요. 그 뒤에 있는 그 동단산 자체가 삼중의 호를 이제 띠고 있고 이 궁성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초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평성인 남성자성은 왕의 궁성이었고 그 뒤에 자리 잡은 동단산성은 궁성을 보호하는 군사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계에서는 삼중으로 축성된 방어성인 동단산성과 평지성인 남성자성 일대를 모두 부여 왕성터로 보고 있다. 기원전 2세기경 이곳에 부여를 건국한 시조가 바로 동명왕이다. 부여 건신화는 그 과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탕리국의 왕을 모시는 여자 시종이 하늘에서 내려온 계란 같은 기운을 받아 아이를 임신한다. 나중에 아들을 낳아 돼지우리와 마구간에 버렸지만 동물들이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 왕은 아이가 천장일까 생각해 노비로 키우게 하는데 이름을 동명이라 지었다. 그는 활솜씨가 뛰어났다. 그에게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진 왕은 또다시 동명을 죽이려 했고 동명은 남쪽으로 달아난다. 그러다 엄호수란 강에 이르게 되는데 그가 활로 강물을 치니 물속에 있던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마침내 동명은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추격병은 더 이상 그를 뒤쫓지 못한다. 그렇게 강을 건너 도착한 곳에 동명왕은 부여를 건국하게 된 것이다.
동명왕이 세운 부여의 흔적이 동단산 일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동단산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아산. (2000여 년간) 잠들어 있던 이곳은 1989년 봉전탑 공사를 하면서 발굴이 시작됐고 천여 개의 무덤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왕성의 동남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수도의 남쪽에 남산에 시신을 버렸다고 하는 그 지점으로 추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 모아산이. 엄격 법률을 가진 부여는 투기한 자를 죽여 시신을 남산에 버렸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곳이 바로 부여의 공동 무덤이었던 남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아산과 동단산 일대에선 부여 유물들이 대거 출토됨으로써 이곳이 부여의 왕성터임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황금 패식, 예술성이 돋보이는 칠기를 비롯해서 마차의 부속품인 동차마구도 출토됐다. 또 유목민이 사용하던 청동소친, 동복과 무랑아리 등 수천 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부여 유물은 길림성 남쪽에 있는 요녕성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부여의 강역이 매우 넓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김양의 요녕성 박물관엔 부여 유물이 전시돼 있다. 박물관 내문엔 부여가 중국의 지방정권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이곳에 전시된 부여 유물을 통해 부여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세련된 황금 창신구들을 비롯해 동물 문양 패식 등은 부여가 매우 부강했음을 보여준다. 삼국지 동인엔 부여는 매우 부강하여 선대 이래로 다른 나라에 파괴된 적이 없다는 기록이 있다. 부유因为是建立在这个东北大平原的腹地中部经济很发达文化也有自己的特点，文化也是相当发达的下面可以谈。至晚到了两汉时期，这个东北这个地方这些几个土著民族，富裕人口呢算是最多的，有8万户跟它大体同时或者略晚一点，这个高句丽，最初高句丽只有3万户，它是8万户，是吧？这个2倍半，接近3倍了。 전시된 유물 중 가장 눈끄는 것은 바로 철검. 이 철제 장검들은 기원 전후 유물로 추정된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청동검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였다. 기원 전후부터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부여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세기 초부터 이미 중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던 부여는 주변의 선비족, 고구려와는 세력을 다투면서 나라를 키워나갔고 동옥저나 음루 같은 부족 국가들을 지배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다. 기록홍에서도 확인된다.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를 보유했다는 삼국지 기록은 부여가 대규모 병력을 보유했음을 뜻한다. 삼국사기엔 부여의 왕이 군사 5만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초기 고구려 인구가 15만이었던 걸 감안하면 부여의 군사력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 3세기경 전성전 부여는 지금의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 일대인 중국 동북평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